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이가시를 마저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렇게까지 손으로 다 떠났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자리가 잡아진 대로 내리미로 드려볼게요. 제가 손으로 시치면서 오를 맞췄다고는 하지만 막상 어느 부분에서 안 돼 있는 부분을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는 오를 일자로 세울 수 있게끔. 싹 봐서 어디가 들어갔다면 들어간 부분을 빼서라도 오를 한 방향으로 쭉 일자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쳐놓으면서 이미 그게 됐겠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갈 수가 있죠. 됐다면 카라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 부분도 살짝 안 들어갔다면 모양을 내주시고요. 어느 한 부분이 톡 튀어나오거나 어느 한 부분이 쏙 들어가지 않게 오를 일정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앞마이가 똑바로 늘어나거나 되지 않고 올이 바로 쓸 수 있게. 저까지 했으면 기장도 쿵 눌러 주셔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남지 않게 안으로 쏙 들어가서 여기가 편안하게 놓일 수 있도록. 자, 화면으로 잘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가 편안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남았었죠? 여기를 편안하게 놓을 수 있게끔 기장도 다시 또 꺾어주고 나서 여기가 이렇게 남지 않게 다시 여기 부분도 옆 팀에 그대로 가서 맞출 수 있게끔. 그러면 이렇게 됐다면 자, 다 데려줬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카라가 촥 가라앉죠? 이 여유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경과 내경의 차이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괜찮으면 다시 옷이 어디가 들뜨거나 늘어나지 않거나 올이 틀어진가를 확인하고 살짝 데려주시고요. 자, 다시 들고 안감이 제대로 됐는가 보고 주머니 속에 놓였는가 보고 주머니 속에 꼬이지 않게.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렇게 세워줘서 앞마이가 이렇게 감싸지도록 외경과 내경이 차이가 있게끔. 자, 그래서 아까 요 부분 요게 그대로 똑같이 쓸 수 있도록 요 부분을 한번 찝어주세요. 그 다음에 내경과 외경이 차이가 나게끔 마디메 할 부분을 이렇게 쳐주세요. 다시 쭉 가야죠. 자, 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온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가져가면 카라가 들뜨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오히려
반대로 여기를 눌러주시고 얘가 가라앉게 눌러주시고 여기를 쳐주세요. 자, 입술 주머니를 넓게 한번 쳐주시고 여기서 도미하듯이 한 번만 잡아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잡고 여기를 그대로 손으로 누르고 몸판만 한번 손으로 그냥 무심결에 툭툭 치듯이 여기에 이지가 들어가게. 자, 여기서 너무 많이 씻어버리면 카라 못 따라요. 적당히 욕심을 내시고 여기서 이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를 짓게요. 자, 이렇게 씻어놓고 얘를 씻는 이유는 얘가 두 겹이 되지 않게 씻은 부분에서 우리가 속도매를 하려고 해요. 안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잡았을 때 옷을 입으면 두 개가 이렇게 되겠죠. 요를 하나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감침질을 할 거예요. 바늘이 실이 보이지 않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바느질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말리게끔 손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우리가 시쳐놓은 놨지만 시쳐놓은 게 다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잡아주세요. 이렇게. 제가 하는 손바느질이나 대림이나 이거 자세를 좀 보세요. 그래서 감침질을 안 보이게끔 실이. 이렇게 감침질을 해놓고 만약에 여기에 뜰 것이 없고 심지 한 겹만 뜬다 그러면 같은 실로 해야겠죠? 뜰 것이 있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으로 말아 주신 다음에 뒷바느질로 만약에 이런 주머니 속에 걸리지 않는다면 세발뜨기로 하셔야겠죠? 이렇게 바늘을 감싸서 만약에 매듭이 두껍다 그러면 매듭이 두껍지 않게 매듭을 잘라 주시고요. 주머니 속만 뜰 수 있게 뒷바느질로 실을 너무 당기지는 마세요. 남성복은 이렇게 작심이 있어서 이런 데가 뜨기가 쉬운데 여성복은 없어서 뜨기가 좀 세발뜨기로 한 겹 한 겹 한 올만 떠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뜰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그 안감을 이렇게 나오게끔 접어놨어요. 그러면 뜨기가 쉽죠. 아까 왜 안감을 접었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요 접어진 이유를 조금 아세요? 잠깐 아까 시친 데까지만 욕심내지 마시고 시친 데까지만 이렇게 치워놓게요. 자, 보이시나요? 외경과 내경을 차이를 줘서 옷이 까지지 않게 앞판에 여유를 줬어요. 그래서 옷이 입었을 때 싹 말릴 수 있도록. 자, 이렇게만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단축구멍. 패턴상에서 여유분을 준 것이 얼마인가를 찾으셔서 자, 여유분이 한 1.75 들어갔네요. 그러면 1.5 단축구멍 넓이가
21mm를 달릴 거니까 한 2mm, 3mm 키워서 24mm만 뜰게요. 24mm. 자, 여기서 단추 시로시를 할 거고. 자, 봅시다. 자, 옷을 그대로 접어 있는 상태에서 옷을 그대로 접어서 얘가 두 겹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된 상태에서 잘라줄 거예요. 자, 어깨가 요 선인데 패드가 1mm, 이거 1cm였다면 5mm. 그래서 쭉 가시면서 이쪽에서는 똑같이 1mm, 5mm 적게 했어요. 똑같이 잡아주고 잘라주고 똑같이 잡아서서 얘를 들고 잘라주고. 앞마이를 그대로 놓고 가슴 살려서 편안하게 눈 상태에서 살짝 한 2mm 정도만 크게 풀리니까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2mm 정도만 이렇게 크게 해주세요. 포인트 넣어주시고요. 여기까지만 잘랐어요. 다시 옷을 돌려서 자, 편안하게 놓고 얘는 이렇게 되면 얘를 일자로 그대로 이렇게 일자로 만드세요. 됐죠? 기장 1cm. 우리가 1cm면 됐는데 여유를 준 거니까요. 자, 도매가 풀리지 않도록 실은 피해 주시고 1cm로. 시접을 1cm를 접었으니까 1cm로 가면서 쭉 가면서 살려서 얘는 일자 트임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이런 트임이 아니라 일자 트임이에요. 요 트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번 시간엔 따로 설명 없이 일자 트임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일자로 잡았어요. 다시 여기도 틀어지지 않게 한 5mm 정도만 살려서 놓고. 자, 우리가 나중에 등판하고 마칠 거니까 등판 기장과 넣지. 등판에 여유가 들어가야 되니까 넣지. 자, 요 정도로만 할게요. 그래서 넣지. 자, 이해되시나요? 얘가 없으면 여기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마이가시를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잡아서 얘를 그대로 시접까지 같이 접어주시고 똑같이 놓였을 때 여기가 이쁘게 놓였을 때 자, 이렇게 놓이면 잡아서 나중에 너와 만나야 돼 라고 포인트를 넣어주시고요. 지워질지 모르니까 가위집. 요 상태가 마이가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 여유분이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요 여유분이 보이시나요? 요게 앞패가 안의 내경보다 조금 큰 거죠. 그래야 옷이 벌러덩 꺼지지 않고 안으로 이렇게 쏙 말릴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는 시접을 얘를 얼마를 줬죠? 패턴을 잠깐만 볼게요. 목 시접은 1.2를 줬어요. 그러면 지워지지 않는 자고로 분초크로 얘는 1.2 패턴상에서 1.2를 준 거예요. 얘는 1cm 이렇게 해서 1cm를 거놓고 요 끝에와 요 끝에를 이렇게 거보세요. 요게 카라가 이 선에 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밑에 카라는 똑같아야겠죠. 정확한 금을 긁 때는 이렇게 꺾임선에서 일자로 한번 이렇게 바늘을 내려주세요. 이 금에 그래서 이렇게 제껴서 다시
얘는 1.2를 줬다 그랬죠? 그러면 1.2 여기는 1cm. 이 선과 이 끝과 이 가운데가 맞게끔 그려주세요. 카라가 이 상태로 달려야 카라가 달리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내경과 외경의 차이가 얼만큼 되는가를 볼까요? 겉카라. 여기 이만큼이 보이시죠? 이만큼이 작은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카라가 달려야 될 시접이 정확히 한번 볼까요? 7.7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안감에는, 그러니까 안단에는 카라가 달릴 게 7.7. 그러면 몸판 쪽에 안카라, 지혜리가 달려야 될 부분에는 지금 보면 7.4네요. 7.4, 7.3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7.3이라고 칠게요. 7.4라고 칠게요. 7.7 거리에서 얘와 얘 사이에는 3mm의 여유분이 있는 거예요. 원단이 두꺼우면 더 있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의 여유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야 카라가 까지지 않는데 우리가 그런 거 없이 1대1로 박으면 무조건 카라는 까진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중심으로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아까 시쳤던 것이 맞나 올이 맞으면 바로 갈 수 있고, 자, 대리미를 늘리면서 박지 마시고요. 쭉쭉 밀지 마시고요. 이렇게 부분을 찍어주셔서 반드시 내가 대리미를 스팀을 줬다면 스팀을 좀 죽여주시고요. 몸판이 여기가 붕 뜨지 않게 여기를 집어 넣으셔서 얘가 이렇게 딱 맞게끔, 요 끝에도 맞게끔. 여기 보이시죠? 깨끗하게 들어간 거. 그래서 여기가 혹시라도 뭐가 잘못됐는가, 올이 틀어졌는가를 확인하시고요. 이런 거 할 때는 대리미를 살짝 드세요. 대리미를 살짝 들고 스팀만 주는 거예요. 같죠? 자, 여기서는 제끼고 이쪽을 눌러줘야 된다 그랬죠? 카라가 까지지 않도록. 여기서 큼직하게 입술 주머니를 이렇게 한번 도매를 해주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도매를 한번 해줌으로써 밑가시에 이지가 들어가고, 이 상태로 잡아서 몸판만 한번 툭툭 무심결에 쳐서 여기에 살짝쿵 이지가 들어가게끔. 밑가시 안단에, 그러니까 안단에 이지가 살짝 들어가게끔 했어요. 자, 됐죠? 다시. 크면 잘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일률적일 수 있게끔. 잡고 이렇게 개싱이 있으면 뒷발뜨기를 할 수도 있고, 개싱이 없으면 세발뜨기로 하시고, 튼튼하게.
이런 작업을 안 한다 그래서 자켓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좀 더 고급스러운 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나서 안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몰라서 못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런 걸 다 할 줄 알면 누가 조금 더 고급 옷을 만들려면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고급 옷을 하고 우리가 좀 잘해주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맨 배운 거를 가지고 그냥 천천히 하면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막 하다가 옷이 안 이쁘고 그런 걸 가지고 잘해줘야지 해가지고 내가 천천히만 하면 그건 잘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하는 일이 어떤 건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라도 좀 해주시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일이 되고 조금 더 스타일이 산다는 거죠. 옷이 두 개가 들려서 막 붕 떨어지지 않게. 자, 이렇게 만약에 주머니 속이나 이런 걸 가려줄 게 없으면 이렇게 하얀 실로 뜨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제 실로 해줘야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말아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속도매까지는 다 한 거죠.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뜨고 끝나지 마시고 잡아서 여기도 도매를 해주시면 더 좋아요. 자, 주머니 속도 이렇게 젖혀지지 말라고. 물론 우리는 나중에 저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냥 소매를 손으로 뜰 거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어차피 또 하지만 이렇게 도매를 해서 쳐지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시 이 끝에를 감침질을 이쁘게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다 됐죠? 똑같이 자, 두 개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자로 잘라 주시고요. 그대로 놓고 제껴서 카라 부분도 맞춰서 잘라 주시고요. 앞어깨 부분은 자르면서 이 부분의 앞어깨에서 5mm 쳐주시고요. (2에서 3mm) 정도 남겨주시고 잘라주시고요. 포인트 넣어주시고요. 자, 그대로 가져가서 펴놓고 여기가 일자가 되게끔. (1cm) 자, 요 끝에서 저쪽으로 그냥 살리면서 1cm. 뒷판 기장을 한번 재보시고요. 똑같이 잘랐으니까요. 뒷판 기장을 재보시고요. 이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정도 잘랄게요.
여기서 5mm 정도 여유를 주시고요. 다시 와서 얘를 일자로 똑 접어서 이쁘게 넣고 나서 너와 네가 만나야 돼 라고 생각해서 포인트를 주시고요. 딱 기억나시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패턴상에서 줬던 목근 1.2 1cm와 카라 끝을 그대로 주시고요. 다시 그대로 직선으로 꺾임선과 카라를 그렸던 데를 놓고 바늘을 뽑아 주셔서 목은 1.2를 줬으니까 목은 1.2 1cm와 요거와 요거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그려 주세요. 요게 카라가 달리는 선입니다. 그러면 아까는 여기가 7.7이 나왔죠? 봅시다. 여기가 7.7. 여기 자로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7.7. 왜 조금 작게 나오네요? 자, 봅시다. 예, 7.6이나 7.7. 예, 7.7. 여기는 아까 7.3이나 4라고 했죠? 7.3이나 4. 여기 자가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단추 시로시. 아까 저기는 1.5였지만 단추 낸단분의 시접이 1.7이니까 1.7. 1.7. 자, 잠깐만요. 이렇게 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추를 굳이 옷을 다 만들어 난 다음에 단추를 달지 마시고 이렇게 한 겹씩 있을 때 요에는 단추 달고 여기는 단추구멍을 뚫고. 자, 요 단추구멍 뚫는 시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단추구멍의 시로시는 얘가 없다고 단추구멍을 못 치는 건 아닌데 내가 단추구멍을 치자고 손으로 당기면 옷이 쫙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빨려 나간단 말이에요. 올이 풀려요. 그래서 올이 풀리지 말라고. 저는 조금 촘촘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미싱 실 간격을 실 땀수를 한 2땀으로 해서 이렇게 딱 맞추고 여기서도 빠지지 말라고 디귿자로 하는데 한 2바늘만 나갈 거예요. 바늘 땀수로 2바늘 정도. 그러니까 요 총의 합이 한 5cm 정도, 5mm 정도 되게. 아, 이거는 뭐 더 넓은 걸 좋아하시는 분은 넓은 거, 얇은 걸 좋아하시는 분은 얇은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단추구멍이 단추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넓이는 나는 이게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이쁠 수가 있어요. 두께나 이런 것들이요. 저는 이렇게 뚫어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밥들을 깨끗이 하고요. 이게 지금 한 5mm가 넘을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양쪽이 2.5mm씩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단추구멍을 뚫어 볼게요. 얘는 아나이도라고 하는 건데요. 아나이도 단추구멍 신은 실. 사실 아나이도가 단추구멍 실을 치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은 매수 하지만 예전에는 일본 말로는 일본은 제일 얇은 거를 기랴부, 두 번째 얇은 거를 지니도, 세 번째 얇은 거를 아나이도, 네 번째 얇은 가장 두꺼운 거를 핫지방이라고 불렀는데 요 아나이도라고 지금 단추구멍을 치는 거는 흔한 말로 그냥 얘기하면 명주예요. 명주 실크.
실크가 많이 100%라면 단추구멍이 더 이쁩니다. 초치를 칠해줄 거예요. 이렇게 초치를 칠하는 이유는 내가 실이 엉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듭이 풀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단추구멍 그 버튼홀 스티치를 할 때 바늘에 실을 감고 나면 초칠이 안 돼 있고 흐물흐물하면 다음 단추구멍을 향해서 바늘을 찌를 때 그 매듭이 풀려서 이쁘지를 않아요. 초칠을 한 다음에 초물을 빼줄 건데 초를 빼줄 건데 사람들이 보면 요까지는 잘 하시다가요 이렇게 촌농이 나오죠. 요 바닥에 지금 칠하면 촌농이 나오죠. 얘를 촌농이 없을 때까지 계속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달라고 초를 칠해요? 촌농이 좀 있을 때. 자, 초칠을 너무 빼지 않고 초칠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바늘을 너무 얇은 거 쓰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5호 바늘을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매듭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놔두세요. 그러고 나서 이런 기계가 있다면 타공 펀치 같은 경우 있으면 동그라미 우리가 디귿자를 박았는데 디귿자 안쪽에 딱 여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십자를 그렸잖아요. 이 십자에 동그라미가 치는 게 아니라 요 끝에 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디귿 쳤으면 동그라미가 이 끝이 되게끔요. 자, 이 동그라미 타공 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동그라미를 쳤기 때문에 동그란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렇게 자를 때 옷을 이렇게 접어서 찝으면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먼저 잘라놓으면 이렇게 일자로 자르기가 좋아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넣고 몇 번을 보여줬지만 자꾸 칠 때마다 조금씩 기술이 변하죠. 자, 여기서 끄트머리를 이렇게 찔러보세요. 자, 단추구멍을 찔러놓고 안으로 쑥 뺀 다음에 요 넓이가 얘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놔두고 다시 그 자리에서 올라오세요. 자, 이렇게 놔두고 요것을 심사로 쓸 거예요. 이 심사가 없다 그래서 단추구멍을 못 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입체감이 날 거예요. 자, 단추구멍은 제 유튜버에도 많이 있는데 한번 요번에 제대로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치려고 하는 것은 단추구멍이에요. 역할은 단추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라고요.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추가 들어갔다 나왔다 여밈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겉은 이쁜데 안에가 몇 번 하니까 다 터져버리면 단추구멍의 역할은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추구멍의 역할을 하려면 이 안에도 튼튼해야 돼요. 안에가 튼튼하려면 자, 바늘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그냥 찌르는 게 아니라 깊게 들어가서 끌고 와서 찔러야 돼요. 자, 깊게 집어넣어서 바늘 끝을 끌고 와서 제자리에다 찔러야 밑에가 안 빠져요. 감고 일정한 간격으로 감을 거예요. 여기서 당겨서 내가 어느 모양인가 보고 찔러서 당기고 이거 좀 확대시켜 줄 수 있나요? 여기만 선생님 찔러서 당기고 감고 자, 요 정도 한 3바늘 정도 나오면 단추구멍이 이 상태로 치면 이쁘겠다 안 이쁘겠다가 판단이 납니다. 아니라면 지금 다시 고쳐야겠죠. 그러고 나서 다른 것은 전체적인 일을 전체적으로 보지만 단추구멍만큼은 전체적으로 볼 필요 없이 바로 그 전 바늘만 보세요. 그 전 바늘만 보면서 이거. 그 전 바늘만 보면서 얘가 크기와 두께와 이것이 일정한가만 보십시다. 안 예뻐질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일자가 되고 됐을 때 바늘을 한 바늘 한 바늘 보면 다 이쁜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렁이가 되지 않도록 바로 그거하고 일자가 되게 맞춰주세요. 당긴 강도나 실의 간격이나 어떤 거는 바짝 당기고 어떤 건 덜 당기고 그러지 않고 늘 얘기합니다. 얘가 더 중요한 거는 실을 깊게 집어넣어서 당겨 갖고 온다는 거. 그래서 요 뒤에도 이렇게 단추구멍이 돼야 된다는 거. 빠지지 않게. 자, 똑같아요. 그냥 찔렀다. 여기서 동그라미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내리고. 자,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들 많이 힘들어 하는데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바늘이 일자로 가다가 동그라미가 되면 바늘의 힘을 일로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동그라미를 모양을 찔렀는데 바늘은 일정하다면 동그라미가 안 된단 말이죠.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동그라미 쪽에서. 이렇게 갔으면 다시 마냥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돌아와야죠. 옷이. 근데 오늘 안 이뻐지네요. 제가 학원을 하면서 수없이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는 수업들이 있는데 그 영상들을 좀 다 찍어서 올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잡음이 많이 들어가서 보여드리진 못하고 제가 이제 조금 학원이 안정이 돼서 매주 수요일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찍어서 매주 목요일날 업그레이드를 업로드를 좀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네요. 특히나 이렇게 제가 무슨 영상을 많이 찍어본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이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면 동그라미 모양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모양이 이렇게 갖춰졌다면 얘가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요 끝에 와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가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여기서는 밑으로 갔다가 다시 이걸로 할까요? 다시 볼까요? 자, 단추구멍을 칠 때 단추구멍이 실이 쭉 가다가 동그라미 모양이 있을 때 단추구멍이 찔렀을 때 방향이 여기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올 땐 일로 와야 되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다시 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화살표가 일로 가야 되죠. 그러고 나서 일자. 그래서 동그라미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나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그냥 가지 말고 다시 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찔러서 방향이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두 개가 똑같다는 거죠. 동그라미 모양이 보이시나요? 자, 저는 이게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이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치는데 만약에 제 모양이 안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있을 거란 말이야. 각자만의 미적 기준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패션이니까. 예. 만약에 제가 어느 회사에 소속이 돼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모양이 안 예쁘다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해주겠죠. 여튼 버튼홀 스티치는 어떻게 한다는 건 다 알고 있고 단추구멍을 뚫는 방법도 알고 있는데 단추구멍은 막상 뚫어보니까 이쁘게는 안 나온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쳐봐야죠. 겉의 모양보다도 중요한 건 분명히 안이 터지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바늘이 깊게 들어가서 와야 돼요. 바늘을 깊게 집어넣어서 바늘 끝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당겨서 미싱을 박아야, 바느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뭐 댓글도 주시면 답을 달아드리겠지만 전화를 주시면 바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글로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글로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그냥 전화를 주세요. 최대한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요 끝에 가서는 이렇게 끝에 다 하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반을 전에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 번만 집중해서 보실래요? 자, 제 예전 영상에는 여기서 여기를 도매를 했어요. 이렇게 그냥 두 번을 감았어요. 여기서 한 번 당기고 여기서 한 번을 더 감았다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해서 반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바늘 끝까지 이렇게 바로 그 실 끝에다 집어넣고 여기서 여기를 우리가 하는 불리온 스티치로 이렇게 바늘에 감을 거예요. 얼마큼? 그 두께보다 한 바늘 정도만 더 감아주세요.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늘을 너무 세게 감지 마세요. 바늘이 안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을 한번 당겨주세요. 그래서 이쁘게 자리 잡을 때까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찔러서 가운데로 나와서 바깥으로 한번 찔러주시고 여기서 모양이 잡혔다면 안에서 도매를 해주시는데 실도매를 해주시는데 너무 한쪽에 많이 하면 두꺼워져요. 그래서 나눠서 두 번 정도만 해주시고 기둥에다가 이렇게 쭉 껴놓으세요. 끼다가 빼면 이건 천하장사가 와도 못 끊어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실밥이 보인다면 이렇게 좀 실밥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담배는 안 피더라도 이렇게 실밥을 살짝 해주세요. 이게 싫다라고 생각하면 풀리기 전에 단추를 이렇게 자른 거에서 이렇게 잡아서 본드나 매니큐어, 투명 매니큐어로 발라놓고 나서 마른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단추구멍을 하나 쳤네요.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쳤어요. 뒤도 풀리지 않게. 자, 그러고 나서 단추구멍을 쳤더니 이 실이 이렇게 남았어요. 굳이 남은 거를 버리지 마시고 이걸로 단추를 한번 달아볼게요. 단추를 달을 때는 자, 십자로 찔러서 자, 위에서 찔립니다. 밑에 나오지 않게 찔러서 자, 이렇게 고급 원단은 밑단추가 좀 있어야 매지지가 않아요. 밑단추를 넣고 자, 일자로 찔러서 단추를 달 건데 단추의 실 기둥의 길이는 원단의 두께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요것이 이렇게 쌓일 거니까 이 두께가 필요한 거예요. 실 기둥이 요 두께보다 한 1mm 정도만 더 두껍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평상시에는 핸드폰이 전화기 역할을 시계 역할을 하더니 오늘 영상 좀 찍으려 했더니 왜 이렇게 방해 전화가 많이 오죠? 자, 그대로 미실 끊고 미실 집어넣고 넣고 자, 보시죠. 제가 이 두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넣고 한번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실을 줍고 자, 단추를 잡고 실을 사정없이 감아주세요. 자, 요 실의 두께가 보이나요? 요게 뿌리 감기입니다. 뿌리를 감고 나서 요 뿌리에다가 바늘을 찔러 주셔요. 찔러서 버튼홀 스티치처럼 다시 한번 바늘을 감고 요게 도매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뿌리에다가 실을 넣고 감고 여기서 실을 바짝 자르지 말고 한 1mm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잘라 주시면
단추가 달린 거죠. 자, 여기 뿌리 감기 보이시나요? 이 두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단추구멍으로 갈게요. 뭐 제가 무슨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알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다시 단추구멍 찔러서 내가 뿌리 감기를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실을 남겨놓고 집어넣고, 됐죠? 됐죠? 자, 다시 찔러서 깊게 찔러서 당겨오고, 자, 한쪽 방향으로만 당기고. 자, 얘는 조금 그냥 아까 했던 말이니까 또 하지 않고 쭉 넘어갈게요. 한번 보세요. 편집 없이 갈 거니까요. 단추구멍 하나에 얼마나 걸리는가 한번 보세요. 저도 재보지는 않았는데요. 글쎄요, 한 10분 안쪽에 하나 치지 않을까요? 10분이나 걸릴까요? 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단추구멍을 몇 분 만에 쳤는지는 재지는 않을 거예요. 시리지 않고 엉키네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심심하죠?
다음 영상에서는 만약에 제가 자켓을 하거나 아니면 코트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요 자켓 영상을 찍고 나서 별로 할 얘기가 이미 자켓에서 다 얘기했다 싶으면, 지금까지는 이미 제가 어떤 부분에서 바지도 제가 조끼도 셔츠도 다 올려드렸는데 뭘 또 올리나 싶어서 제가 그동안 한 2년 동안 영상을 안 올렸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다 올려놔서 영상을 올리게 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일하는 것만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소음 삭제, 그러니까 음소거 해놓고 제가 일하는 것만 올릴 수 있어요. 다음부터는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을 거예요. 양해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일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학원을 차린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많은 분들이 유튜버나 인스타 보고 많이 찾아오셔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학원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학원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사람도 좀 있어졌고,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영상을 좀 찍으려고 이제 하는데, 아마 그 바지 책도 조만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바지 책이 나오면 제가 이제 자켓 책도 바로 이어서 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축 구멍도 다 뚫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추가 하나 남았네요. 단추도 마저 하나 달게요.
자, 이렇게 단추도 다 달았습니다. 요 작업까지 제가 생각하는 마이가시 작업이라고 합니다. 어땠나요? 그냥 우리가 1cm, 1cm를 받고 나서 하면 카라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카라를 이렇게 여기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보세요. 카라를 놓고 1대1로 넣으면 지금 이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이만큼의 차이가 나죠? 이만큼의 여유가 있어야만 카라가 놓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안감을 정확하게 자르고 이걸 마이가시 작업이라고 해요. 이제 이후의 작업은 동댕가시나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등판을 잇고 어깨를 마무리 진 다음에 해놓고 나서 카라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시간에는 아마 어깨, 그러니까 몸판을 트임하고 여기를 받고 어깨 받고 게이싱은 어깨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만 처리하고 그것도 나눠서 카라를 만들고 할게요. 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